1983년 과학계는 언뜻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빛의 속도를 공식적으로 확립하다 실험적 추정치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었다. 그 순간부터 지하철은 물리적인 막대로 정의되는 것을 멈추고 빛이 그 위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빛이 공간에 의존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간이 빛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빛의 속도는 단순히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현실을 지탱하는 구조적 기둥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이 한계를 어긴 것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가해지는 상관없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원자, 입자에 대해 이야기하든 은하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철학적 추측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문제로 제기됩니다. 누가 이 한도를 정하는가? 이것은 은유도 아니고 시적인 도박도 아닙니다. 100년이 넘도록 물리학자들은 괴롭혀온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법칙과는 달리 그 누구도 빛의 속도를 최대값으로 확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는 전자기하학에서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본 방정식의 절대적이고 협상 불가능한 값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라는 이미 이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전기와 자기를 통합함으로써 그의 방정식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특정한 수치를 도출해냈다. 그것은 정우나 별에 대한 예측이 아니었다. 우주의 수학적 구조 자체에서 나온 값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논리적인 흐름을 따랐을 뿐입니다. 빛이 관찰자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수 없다. 그들은 그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주는 시간을 왜곡하고 공간을 축소하여 질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빛의 속도는 임의로 정해진 한계가 아닙니다. 객체, 이는 강제적인 제한입니다. 현실의 구조 자체에 이르기까지 물체가 가속할 때 고장나는 것은 물체가 아닙니다. 우주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계는 느려지고 거리는 줄어들며 인과관계는 재편됩니다. 온 세상이 이 값을 유지하기 위해 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봉쇄 메커니즘, 그리고 바로 여기서 최초의 과학적 미세 갈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최대 속도라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우주가 즉각적인 소통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인과관계의 지름길을 금지하고 선행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도착하고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타나며 물리적 시스템이 논리적으로 붕괴되는 등 사방에서 역설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한계가 없다면 우주는 일관성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수학적 결과입니다. 그러자 더 큰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 한계는 단순히 외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경험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는 이미 인공위성에 탑재된 원자시계와 가속기 속 입자들을 통해 측정, 검증되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빨리 갈수록 시간이 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극한의 한계, 즉 빛의 학계에서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각성을 가지고 설명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정확히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한 시간은 0일 것입니다. 이전도 이후도 없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도 없을 것이다. 이 무언가의 관점에서 보면 출발의 순간과 도착의 순간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빛은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 시간을 경험하지 마세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빛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빛은 물리적 현실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묶여 있지만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상의 서로 다른 사건들을 연결합니다. 시간적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 이러한 세부사항은 일부 물리학자들, 특히 단순히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방정식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던 물리학자들을 몹시 괴롭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은 계산만 가득한 상황에서 이해하는 척하기를 거부했다. 리처드 파인만은 불편한 말을 자주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행동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정식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파인만은 관습적인 경계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우주는 이 특정한 한계를 선택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왜 2배가 안 되는 거지? 왜 무한대가 안 되는 거지? 다른 많은 물리량은 자유롭게 변하는데 왜 속되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 흔히 듣는 대답은 방정식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에게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체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빛의 속도는 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양자 역학, 정보 이론, 블랙홀의 여력학에서도 나타납니다. 빛의 속도는 사건이 도달할 수 없는 한계인 사건의 지평선을 정의하며 우리가 알고, 관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규정합니다. 말 그대로 정의합니다. 관찰 가능한 현실의 범위, 빛의 원뿔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격렬하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속도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정보는 현재 당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빛의 한계는 물리적인 천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존재론적 필터 당신의 현실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있다. 만약 광속 제한이 인과율을 보호하고 시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당신에게 무엇이 현실일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연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조직을 이루는 근본적인 메커니즘. 그러므로 이제 질문은 왜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는가가 아닙니다. 이제 올바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계는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어떤 시스템이 그토록 엄격하고 보편적이며 깊이 뿌리내린 규칙을 강요할 때는 드물게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은 신비주의가 아닌 엄밀한 물리학, 수학, 그리고 지적 정직성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탐구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려 했던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 빛의 속도 제한이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무언가. 하지만 하나이는 현실이 우리가 인정하기보다 더 심오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다음 부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빛의 속도를 한계라고 말할 때 일반 대중은 대개 엔진의 최고 속도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한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해지는 것은 이 제한은 수동적인 장벽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실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샤안과 같은 입자 가속기에서 전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추진됩니다. 전자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지만 더 이상 거의 가속하지 못합니다. 대신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합니다. 우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현실은 그 규칙을 어기기보다는 왜곡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입재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GPS 위성은 궤도상에서 시간이 지표면보다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계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론적 보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위치 오차가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증가합니다. 즉, 상대성 이론은 먼 미래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휴대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느려진다면 시간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다. 움직임, 에너지, 그리고 관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당신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건이 움직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보편적인 현재라는 직관적인 개념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를 몹시 괴롭히기 시작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은 빛의 속도가 단순히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인과관계를 유지하다가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발생하도록, 미래의 정보에 의해 결정이 뒤집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주가 논리적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점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려고 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이야기의 모순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가 통하지 않는 방정식, 내부 모순에 빠지는 시스템, 물리학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광속보다 빠른 통신을 발표할 때마다 곧바로 실제 기술적 세부 사항이 공개됩니다. 유용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양자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질서의 위반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상관관계를 허용합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과학에서는 예외보다는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불안한 사실은 빛의 속도가 정보 처리의 최대 한계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 시스템이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있는데 이를 브레머만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는 빛의 한계를 개념 자체와 연결시켜줍니다. 물리적 컴퓨팅. 당신의 뇌 컴퓨터,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은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우주는 임의로 빠른 처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자극, 더 빠른 속도.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병목 현상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최적화를 시도해도 현실이 정해놓은 최대 속도가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기대치가 실제 물리적 한계, 즉 인지적 소진, 정보 과부하, 주의력 결핍과 충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지만 우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기대와 현실의 구조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오하다. 다시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더욱 불안해집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경계인데 빛조차도 시공간의 공유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너머로는 어떤 정보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즉,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현실의 범위를 영원히 벗어난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빛의 속도는 단순히 속도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당신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범위를 넘어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이러한 사실은 불편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현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 현실은 빛이 부과하는 한계 내에서 당신과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파인만은 이것을 최종적인 해답이 아닌 미해결 문제로 여겼다. 그는 물리학이 이 한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그에게 있어 시간, 공간, 에너지, 정보를 지배하는 모든 기본 방정식에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 그리고 그 구조는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인과관계를 규율하고 정보 처리 속도를 제한하며 관측 가능한 영역의 범위를 정의하고 시간적 역설을 방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주를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심층적인 탐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민감한 부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기본 방정식이 고립된 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흐름 분야, 상호작용, 교환, 그리고 이 모든 교환은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주는 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정보. 만약 그렇다면 광속 제한은 물리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현실 업데이트 제한 우주의 최대 시계, 변화의 근본적인 리듬. 이 아이디어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즉, 인과율이 유지되는 이유, 시간적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주가 특정 지점까지는 계산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사람들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리듬을 정의하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정확하고 보편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구조 없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근본적인 논리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는 더 이상 편안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파인만이 공개적으로는 추측을 피했지만 사적으로는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만약 광속 제한이 일종의 제어 메커니즘이라면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수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시간, 선택, 심지어 의식에 대한 이해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속도 제한은 현대 물리학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은 질서를 부여하고 인과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제한하고 현재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이 존재할 수 없는지를 규정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부주의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의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역학법칙에 따라 물체가 움직이는 중립적인 무대, 즉 텅 빈 공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반응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조절하고 방어한다. 무언가가 빛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실패하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수축하며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전체 현실이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다예요 규제. 이러한 특징을 무시한 결과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가장 불편한 질문을 회피해왔습니다. 우주의 구조는 왜 그토록 엄격하게 보호되는 걸까요? 생물학, 복잡계, 공학 등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한계와 그에 따른 교정 메커니즘을 접할 때 우리는 구조, 즉 기능적 목적, 구조적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주론에서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는 우리가 이 발견에 더 심오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 광속의 한계가 현실이 업데이트되는 최대 속도를 정의한다면 우주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사건은 자유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최대한의 인과적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물리학을 이전에는 철학에만 속했던 개념들, 즉 정보, 관찰자, 경험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점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20세기의 가장 꼼꼼한 물리학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그들은 그 방정식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모를 때조차도 파인만은 우주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빛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수없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주의 작동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아한 무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다시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이 정보에 의해 제한된다면, 시간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면, 당신에게 존재하는 것이 인과적 한계 내에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면 의식적 경험은 더 이상 무관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신비주의로서가 아니라
논리적 귀결로서 말입니다. 관찰자가 중요한 이유는 현실이 관계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는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시간의 흐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된 인과적 흐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도 바뀝니다. 미래는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한계 내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도 바뀝니다. 우주는 더 이상 뒤죽박죽인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마치 지속적인 조직화 과정.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식이 우연적이고 관찰자가 무관하며 현실이 물질 너머의 깊이가 없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데이터가 가장 정밀해지는 지점, 즉 정보, 시간, 관찰의 경계에서 바로 실패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이 바로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지적인 불편함 때문입니다. 공식을 가르치는 것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들은 더 큰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 무언가는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함의에 직면했을 때 정직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만약 우주가 그토록 정확한 한계 내에서 작동하고 그토록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보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한다면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주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영상이나 기사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단순화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 철학, 의식을 넘나드는 심층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 제한이 없는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정보가 전송되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우주, 시간이 질서정연하게 정립되지 않은 우주, 원인이 결과에 앞서지 않는 우주, 현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우주를 말입니다. 이 우주는 의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것은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빛의 속도가 한계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은 왜 존재하기 위해 그러한 한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맴돌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논쟁의 지속은 쉬운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